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제 분석 대신 최근 해외에서 화제가 된 한 미국 투자 유튜버의 영상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해석과 판단은 제 것이 아니라 그 영상 제작자의 것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두겠습니다. 그의 출발점은 이렇습니다. 테슬라가 창사 이래 최고의 분기 실적을 발표한 날, 정작 일론 머스크는 그 실적에 대해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그의 피드는 프리먼트 공장의 로봇, 그리고 이미 스페이스X와 테슬라 내부에서 돌아가고 있는 새로운 그록 모델로 채워져 있었죠. 이 분석가는 이 두 게시물이 배송 대수보다 이 회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훨씬 더 많이 말해준다고 봅니다. 머스크가 어디에 관심을 쏟는지가 테슬라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알려주는 가장 빠른 신호였다는 거죠. 모델 3 양산 전에 공장에서 숙식하고 어스틴 로보택시가 굴러가기 전에 피드를 FSD로 도배했던 것처럼요. 게시물이 먼저 나오고 사업이 그 뒤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7월 1일 머스크는 프리먼트의 옵티머스 생산 라인을 걷고 있다는 5단어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자리를 보라고 이 분석가는 말합니다. 그곳은 예전 모델 S와 모델 X 라인이라는 거죠. 마지막 S와 X는 5월 초에 내려왔고 테슬라는 여름 내내 그 바닥을 옵티머스 라인으로 개조했습니다. 이 회사를 만든 자동차를 찍어내던 바로 그 라인이 이제 로봇을 만들기 위해 세팅됐다는 겁니다. 그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머스크가 공장 바닥에 직접 몸을 갖다 놓으면 그 프로그램이 회사의 최우선 과제가 된다는 거죠. 회사의 생존이 프리먼트 주차장 텐트 하나에 걸려있던 모델 3 시절이 그랬습니다. CEO의 물리적 존재는 보도자료로는 꾸며낼 수 없는 유일한 자원이라는 게 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바닥을 비우려고 테슬라는 간판 제품 2개를 죽였습니다. S와 X는 14년 역사에 수익이 나던 헤일로 모델이었죠. 그걸 끝낸 건 로봇을 위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려고 의도적으로 감수한 실질적인 비용이라는 겁니다. 취미 삼아 하는 프로젝트라면 어떤 회사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요. 그가 짚는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테슬라 엔지니어링 부사장 라스 모라비가 인터뷰에서 이 라인은 로봇 하드웨어가 진화하는 데 맞춰 재구성할 수 있는 모듈식으로 설계됐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6개월마다 설계가 바뀌는 로봇은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게 그동안의 통념이었는데 테슬라는 설계가 계속 움직일 걸 인정하면서도 그걸 전제로 라인을 짓고 있다는 거죠. 제조는 이 회사가 실제로 정말 잘하는 분야이고요. 프리먼트의 최종 목표는 연간 100만 대라고 그는 전합니다. 다만 목표와 실제 생산 속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니 조심하라고 못 박습니다. 오늘은 라인 하나뿐이고 생산은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머스크는 7월 말이나 8월에 시작한다고 했고 옵티머스 3 세대 양산 설계 공개도 같은 시기입니다. 사진, 라인, 공개, 양산 시작이 앞으로 4주에서 6주 안으로 모여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는 테슬라의 1막에서 2막으로 넘어가는 지점을 그 1막이 벌어졌던 바로 그 공장 바닥 위에서 사진 한 장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게 그의 해석입니다. 이제 그는 사흘 전 6월 28일의 게시물로 넘어갑니다. 결이 다른, 어쩌면 더 큰 게시물이라며 전문을 그대로 읽습니다. 우리의 1.5조 파라미터 비군 파운데이션 모델에 커서 데이터를 보충 학습으로 더한 그록 4.5가 지금 스페이스X와 테슬라에서 비공개 베타로 돌아가고 있다. 초기 평가에서는 성능이 오푸스에 근접하거나 어쩌면 능가하는 수준으로 나온다. 완전히 처음부터 학습한 새 모델들이 올해 매달 스페이스X를 통해 공개될 것이다. 그는 여기서 3가지를 짚습니다. 첫째, 이 모델은 대중이 손대기 전에 스페이스X와 테슬라 내부에서 먼저 테스트되고 있다는 겁니다. 머스크의 회사들이 서로의 첫 고객인 셈이죠.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실제 펌웨어와 차량 코드 위에서 이 모델을 돌리고 모든 실패가 학습 피드백이 됩니다. 대부분의 AI 연구소라면 큰 돈을 냈을 시험장을 머스크는 2개나 갖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XAI에 넣은 20억 달러가 실제로 이렇게 굴러간다는 겁니다. 덧붙이면 지난 2년간 개발자 시장을 집어삼킨 코딩 도구 커서의 데이터가 여기 바뀌었다는 건 이 모델이 코드와 어려운 기술 작업에 특화되도록 벼려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그는 봅니다. 둘째는 벤치마크입니다. 오푸스는 엔트로픽의 최상위 모델이고 지금 어려운 추론과 코딩의 기준점인데 머스크가 거기에 근접하거나 능가한다고 한 거죠. 다만 그 어쩌면이라는 여지를 눈여겨보라고 이건 내부 평가일 뿐 공개된 벤치마크는 없으니 일단 미검증으로 분류하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도 세계 최고 모델을 기준으로 삼아 자기 공장 안에서 재고 있다는 게 야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셋째는 마지막 문장, 매달 새 모델을 스페이스X가 공개한다는 대목입니다. X는 스페이스 안으로 흡수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론티어 AI 연구소가 얼마 전 상장한 로켓 회사 안에 들어가 있고 컴퓨팅 파워와 멤피스 데이터 센터가 전부 테슬라에서 딱 한 겹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는 올 봄 그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대려고 테슬라 메가팩을 약 2억 6,900만 달러어치 사들였습니다. 테슬라 하드웨어가 학습에 전력을 대고 그 모델이 테슬라 안에서 베타를 거치고 테슬라 현금이 그 연구소에 들어가 있는 거죠. 돈과 전력과 지능이 같은 새 회사를 빙빙 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무에서 매달 프론티어 모델을 내놓는 건 살인적인 속도라 그도 실제로 보고 믿겠다고 합니다. 머스크의 날짜는 미끄러지곤 하니까요. 하지만 그 절반의 속도라도 어떤 전통적인 파트너십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그는 이 두 게시물을 나란히 놓습니다. 한쪽은 소프트웨어, 프론티어 모델이 회사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이고 다른 쪽은 하드웨어, 프리먼트의 로봇 라인이 서는 이야기죠. 그럭은 두뇌, 옵티머스는 그 두뇌를 기다리는 몸이고 사진 속 공장이 둘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이건 반도체가 향하는 방향과도 맞아떨어진다고 그는 봅니다. 머스크는 차세대 테슬라 AI 반도체가 자동차보다 먼저 옵티머스와 학습 클러스터로 간다고 했습니다. 테슬라가 설계한 최고의 실리콘이 첫 물량에서는 자동차를 아예 건너뛴다는 거죠. 반도체 배부는 하드웨어 회사의 가장 정직한 조직도인데 테슬라는 로봇이 자동차보다 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로봇 자율주행 지출만 25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고요.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은 웨이모나 엔비디아에서 AI를 빌려 쓰고 GPU 줄을 서서 기다리고 파트너의 로드맵은 남의 회사 이사회 손에 있죠. 반면 테슬라는 자기가 투자한 연구소의 모델을 자기가 설계한 반도체 위에서 자기가 만든 배터리로 전력을 대며 자기 공장 안에서 테스트합니다. 로봇을 실제로 찍어내기 위한 운영 구조로만 보면 이런 사례는 다른 어디에도 없다는 게 그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주에 자동차를 띄우는 게시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 해 중 가장 큰 배송 주간의 말이죠. 목요일에 테슬라는 2분기 배송 48만 126대를 발표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2분기 25%인가 추정치를 약 7만 4천 대 상회. 그런데 머스크는 자축도 팀에게 보내는 축하도 없이 로봇 이야기만 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이유는 1월에 머스크 입으로 이미 나왔습니다. 무감독 FSD나 로보택시 매출이 올해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지만 내년엔 상당히 유의미해질 거라고 옵티머스와 로보택시는 인내심을 갖고 봐달라고 했죠. 단기 자동차 숫자의 비중이 자기 모델 안에서 낮다고 말해놓고 기록적인 배송 주간을 로봇 보여주는 데 썼다는 겁니다. 피드가 말과 일치하니 잡음이 아니라 신호라는 거죠. 시장도 같은 메시지를 되돌려줬습니다. 테슬라는 역대 최고의 배송 분기를 발표한 날 8%가량 떨어졌습니다. 숫자를 앞두고 12% 올라있다가 호실적이 나오자 오히려 팔린 거죠. 기록적인 분기가 주가를 못 올린다면 배송 대수는 더 이상 밸류에이션의 근거가 아니라는 뜻이고 이 점에서는 월가와 머스크가 실제로 동의한다는 겁니다. 다만 그 자리를 무엇이 대신하느냐를 두고 갈릴 뿐이고요. 그래서 그는 반대편 당사자 마이클 버리로 넘어갑니다. 6월 30일 버리는 뉴스레터에서 테슬라를 416달러에 공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캐터필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반도체 ETF까지 셔트고 AI 건설 붐 전체를 끝의 시작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본 지출은 거품이고 수익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분석가는 버리의 말을 공정하게 들어봅니다.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는 거죠. 로보택시 매출은 올해 크게 유의미하지 않고 옵티머스 매출은 사실상 0이니 시가총액의 큰 덩어리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것들에 얹혀있는 셈입니다. AI 거래가 무너지면 머스크의 피드에 무엇이 있든 테슬라도 같이 내려간다고요. 다만 버리는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고 2021년에도 테슬라를 공매도했다가 결국 되사서 청산한 이력이 있다는 각주도 답니다. 그가 보는 이번 주의 그림은 버리는 스프레드시트를 공매도하고 있고 머스크는 이번 주를 공장 바닥에 서서 보냈다는 겁니다. 이보다 깔끔하게 갈린 화면은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그는 자기 이야기에 대한 반론도 스스로 답니다. 머스크의 피드를 읽는 건 결국 느낌이고 사진은 사진일 뿐이며 비공개 베타는 검증 안 된 평가고 날짜는 10년째 미끄러진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게다가 생산 라인이 존재하는 것과 로봇 사업이 돈을 버는 것 사이는 몇 년이 걸리고 모델 3 때도 라인은 수익보다 한참 먼저 있었죠. 그러니 머스크의 일정에는 넉넉한 할인을 매기는 게 맞다고요. 그럼에도 그가 신뢰하는 건 방향입니다. 관심과 자본과 반도체가 전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이 세 가지는 꾸며내기에 비싸다는 거죠. 머스크는 뭐든 올릴 수 있지만 회사에서 가장 역사적인 생산 라인을 로봇 라인으로 바꾸는 건 되돌릴 수 없는 물리적 결단이고 그 일은 이미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주라면 무엇을 봐야 하느냐? 그는 분기 배송 호실적으로 포지션을 채점하는 걸 멈추라고 말합니다. 기록적인 분기가 8% 하락기를 만든 걸 시장이 이미 보여줬으니까요. 대신 볼 건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옵티머스 3 세대 공개가 7월 말이나 8월 초에 손과 걸음걸이 실제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 다음 프리먼트 라인에서 실제 로봇 한 대가 내려오는 게 이전의 모든 약속과 이번 사이클을 구분짓는 이정표라는 거죠. 셋째로 그렇게 매달 출시가 실제로 지켜지는지, 넷째 약 3주 뒤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로봇과 AI가 자동차보다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마지막으로 버리의 다음 공시에서 그 공매도 규모가 드러나는지입니다. 한마디로 머스크가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건너뛰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번 주 그 두 게시물은 합쳐서 1300만 회가 넘게 받고 배송 보고서는 그의 피드에서 얼어붙어 있었죠. 그 비율이 곧 메시지라는 게 그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해외 분석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흥미롭게 본 관점이라 소개해드렸는데 로버트과 자율주행이 2027년까지 지지부진하면 이 가격은 떨어질 여지가 있고 반대로 프리먼트 라인이 일정대로 로버를 찍어내기 시작하면 이번 주 다투던 배송 숫자는 하이라이트에도 못 들어갈 겁니다. 실제 숫자와 일정은 앞으로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몫이겠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